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밤 주식 한 잔 김호영 대표입니다. 지난주 이번 주 목요일은 제가 방송 출연 때문에 저녁 영상을 남겨드리지 못했는데요. 정리해서 오늘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목요일 10월 8일이죠.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매매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봉 자체는 음봉이에요. 시장의 봉 자체는 음봉이 출현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정 구간이 조정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음봉 자체가 상승 음봉이죠. 추세적으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상승 음봉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됐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요소죠. 일단은 선물 만기가 되는 이 구간에서 시장이 버텨냈다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외적인 요건이 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협상 중단 선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았었죠.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까지 충격을 받았었던 금융시장이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솔직히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제안보다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을 원한다고 말을 하면서 급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급격하게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어쨌든 부양책 협상 타결 기대가 한껏 커진 것만으로도 이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대선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 협상이 타결될 것이고 또 어느 정도의 규모로 확정이 될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언행과 행동 한마디 한마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급격하게 시장이 변할 수 있다라는 점을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불안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반등을 하고 있고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 말씀드린 것처럼 전고점 부근 가기 전까지는 활발한 매매, 이 폭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까지 상당히 활발한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의 이 활발한 매매 속에서 수익 실현이라는 말보다는 현금 확보를 최대한 하신 이후에 이 전 고점 부근에서 돌파로 나아갈지 또다시 조정을 받을지에 대해서 두 쪽 모두 대비를 하시려면 현금 확보가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미 증시의 이런 환경, 대외적인 환경 등으로 인해서 목요일 옵션 만기 우리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오전장에서 오후장 절반까지 보고 방송국으로 떠났지만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최근 수급이 돌던 테마들 모두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데 성공했죠. 크게 보자면 자율주행, 그린 뉴딜,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등 굵직한 테마의 수급이 좀 돌았는데요. 종목별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 가장 요즘 핫한 종목 아닐까요? SV 인베스트먼트. 저는 이제 완매도를 했습니다. 7,400원에서 10월 8일 완매도를 했는데요. 8,150원까지 상승을 하다 밀렸습니다. 그게 왔다 갔다 했어요. 계속 상승 조정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이게 하나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이거 하나의 종목이 휘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가 워낙에 낮기도 하고요. 매수가가 워낙에 5,500원이었기 때문에 7,400원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는데요. 일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랑은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선긋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SV 인베스트먼트 4층 내에서. 그러면서 자기들도 주가가 왜 오르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만큼 또 기대를 하게 하는, 저는 솔직히 이런 내용들 조회 공시 요구를 했는데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조회 공시 이 요구를 했는데 여기서 별 이유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긍정적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를 얘기를 하면 이것 때문에 오른다라고 하면 거기서 상승 모멘텀이 끝날 수가 있어요. 재료 소멸로.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안 좋겠죠, 당연히. 근데 부정도 긍정도 아닌 물음표를 던져준 게 오히려 시장에는 더 큰 기대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뮨메드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치료제로 분류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역시 뭐 그냥 이전에 이 SV 인베스트먼트가 가지고 있던 내용을 얘기하는 것뿐이고요. 일단 이 종목에 접근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역시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상승한 종목들 중에서 저한테 인상 깊었던 종목은 바로 한국파마입니다. 드디어 파마를 했네요, 얘가. 드디어 말아 올렸어요. 이 상승이 가장 반가운데, 왜냐면 제가 계속 싸우던 종목입니다. 제가 계속 싸우던 종목. 요 9월 9일 상한가 때 우리가 수익을 봤어요. 여기서 보유하고 있다가 여기 9월 9일 상한가에서 우리가 수익을 봤는데, 이후에도 매매를 저는 지속했습니다. 근데 요 구간 딱 보시면 아시죠? 한 달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사고 팔고 우리 용어로 4848을 계속 진행을 했는데요. 목요일 오전까지 우리는 매수 진입을 했습니다. 오전에 음봉 떨어지 갭상승에는 성공했어요. 어저께 시간에 강세를 보이면서, 그러니까 10월 7일 장외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출발에 성공했는데, 오전 꽤 긴 시간 음봉을 형성하고 있던 종목이 갑자기 양봉 전환되면서 치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큰 수익을 달성을 했는데요. 28,000원에 마지막 매수가 스탑을 걸어놨기 때문에 저희 회원분들이 이미 다 팔리셨을 겁니다. 28,000원에. 큰 수익이에요. 당일 오전 목요일에 매수를 들어가서 수익을 봤다면은 15%에서 20% 가까이 수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큰 수익을 봤고요. 일단 목요일 이전까지는 뚜렷한 상승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목요일 상승하기 이전까지는 아무런 이슈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여간 조정을 받은 거죠. 이 종목을 목요일날 매수한 이유는 순전히 100% 기술적인 이유입니다. 한 달여간의 조정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한 달 동안 조정을 받았죠. 근 한 달입니다. 바꿔 말하면 조정이 있었다는 얘기는요, 급락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급격한 가격 조정, 이 급락이 없었다라는 이유. 이거를 이럴 경우를 여러분들이 이걸 차트를 보다 보면 이제 눈에 익어서 보이실 텐데요. 이럴 경우 주봉으로 바꿔서 주봉으로 전환해서 보면 상당히 안정적인 주봉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목요일 오전에 매수했던 이유가 다음 주 상승을 예상하고 목요일 오전부터 재매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목요일 상승으로 적중을 했던 거예요. 자, 일단 상승 모멘텀을 보자면 한국파마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의 임상 1상 승인이 됐답니다. 이게 영향을 준 거겠죠. 자,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7일 이 한국파마 컨소시엄을 구성했고요.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인 APRG64가 인도에서 임상 1상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에서 사용될 임상약은 한국파마에서 위탁 생산을 해서 현지 임상기관에 공급이 될 거고요.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파마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얘도 깃발 하나 꽂은 겁니다. 자, 근데요, 이걸 제가 미리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죠. 알 수가 없죠. 항상 강조해 왔듯이 미리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기술적인 접근을 통한다면 뉴스보다 빠르게 매수할 수 있다는 것, 이번에도 증명이 된 겁니다. 앞서 말한 SV 인베스트먼트 역시 마찬가지죠. 아직도 상승에 대한 뚜렷한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기술적으로 접근을 한 거고요. 한국파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기술적인 부분을 100%로 가져갈 수는 없어요. 기술적인 부분을 100%로 가져가다 보면은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보력에서 압도적으로 부족한 이 개인 투자자들은 종목을 고르고 압축할 때 기술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는다면 한층 수월하게 종목을 고르고 압축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이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테마들을 보면 그린뉴딜 관련주도 태양광과 풍력에서 강세를 보였죠. 신성 ENG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태양광 관련주를 끌고 움직이는 대장이 되었고요. 이와 동시에 SDN과 같은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했고요. 국영 GNM도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좋은 흐름들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태양광보다는 풍력에 집중을 했는데, 풍력은 상승을 하긴 했는데
태양광 관련주보다는 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구 SNC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가격 평균 단가에 이제 넘어서서 이제 수익권 전환이 됐는데요. 조금 아쉬움이 좀 큽니다. 대장은 CS 베어링이 뭐 대장주 역할을 이전에 동구 SNC와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을 했는데 두 종목 역시 모두 아직 태양광보다는 그렇게 강세 흐름은 아닙니다. 그간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린뉴딜 관련주들은 조정 구간을 주면 꾸준하게 매집이 아직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그간 계속해서 강조했던 테마 중에 또 하나죠. 그린뉴딜, 그 다음 자율주행입니다. 제가 그린뉴딜도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최근에 계속 강조했던 건 자율주행이었고요. 드디어 터졌습니다. 3일 만에. 텔레칩스죠. 요날 매수했다 그랬어요. 10월 5일 매수해가지고 이게 뭐 수익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매도하기에는 좀 아깝고 보유했습니다. 하루만 더 보자 하면서 보유를 했는데요. 텔레칩스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대장주 역할을 했죠. 19%까지 상승했는데 조금 아쉬워요. 이미 뭐 저는 제 스타일상 다 팔긴 했지만 오후장의 힘을 잃었습니다. 오후장의 힘을 잃었지만 그래도 오전장 내내 강세 흐름을 보여서 수익 달성 충분히 가능했고요. 자율주행 관련주 대부분 이런 강세를 보였는데 제 또 다른 보여주었던 더 미동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근처에서 그냥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최대 주주 대량 매도가 있더라고요. 저 이런 내용들 나오면은 저는 가차없이 그냥 매도를 해버립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제 대응 전략은 다르지만 최대 주주가 뭐 두산 퓨얼셀과는 좀 다르죠. 그냥 이유 없이 매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쪽에 집중할래 하면서 매도를 했고 현금 확보를 했습니다. 이처럼 뭐 기술적인 부분과 내용적인 부분이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은 매매하기도 수월하지만 오히려 이게 재료나 이런 것들이 소멸되거나 이럴 때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악재가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재료가 확정돼서 테마로 확정이 돼 버렸는데 그 테마랑 우리는 상관이 없다, 사업 연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버리면 주가가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어서 테마주가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테마가 아닌데, 우리는 그 사업 아닌데 라고 얘기해버리면 바로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항상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바이오 제약주들 다음 주에 좀 봐야 될 만한 종목들 이제 보면요. 바이오 제약이 다음 주에도 강세 흐름을 유지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엑세스 바이오가 지금 시간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때문에 다음 주도 바이오주들의 순환매가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엑세스 바이오도 주봉을 보면 충분히 쉬었어요. 충분히 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쉬었다가 이제 자기의 가격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일봉상으로도 최근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서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간의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월요일 갭이 너무 많이 뜨면 접근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5% 이내로 오전 10시 이내에 가격을 준다면 한 번쯤은 시도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최근에 여러 번 강조했던 종목입니다. 휴머니젠 관련주들인데 일단 루미마이크로부터 볼게요. 최근에 강세 흐름이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죠. 이유는 비보존 헬스케어로 사명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비보존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자세하게 파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비보존과 엮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텔콘 RF 제약이 비보존의 대주주고요. KPM테크의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텔콘이 다 쥐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텔콘의 대주주는 또 한일진공이에요. 자, 굉장히 여러 엮여 있죠. 그런데 바로 이 텔콘과 KPM테크가 같이 투자한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한 휴머니젠입니다. 이걸로 이제 다 엮여 있는 건데요. 루미마이크로의 최근 강세 흐름은 비보존 헬스케어로 사명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나홀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다 엮여 있는 이 종목들이 한데 어우러져 오른다면 이제 곧 KPM테크나 텔콘과 같은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나올 때가 되었다. 텔콘도 상승 이후 급락 다음에 지금 반등 중인데요. 급락을 하고 나서 이렇게 자기 가격을 찾으러 올라간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특징이 있는 모습입니다. KPM테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월요일이면 윗방향 아랫방향 바로 결정이 나올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월요일날 보유냐 매도냐 여부를 월요일에 결정을 할 건데요. 정말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굉장한 강세 흐름이 한번 나올 거고요.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급락이 한번 나올 텐데 급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저는 목요일에 추가 매수한 물량이 있는데 그것은 매도를 하고 갈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절대 쉽게 놓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목의 기술적인 그리고 수급적인 특징에 대해서 제가 신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가져갈 생각입니다. 자, 뭐 오늘 주말이기도 하고 연휴의 중간인데요. 굉장히 많은 종목들 그리고 이 시장의 흐름들, 이 주린이 여러분들 매매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시장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에는 가장 좋은 시장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활발한 매매를 통해서 또 저도 이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구독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처음 영상을 접해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도움이 되셨다면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연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김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